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북한과 쌍방울이 짜고서 쌍방울 그룹의 계열사의 나노스의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가 조작의 대가금으로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송금을 해줬고, 그러한 대가 징표의 하나로 약 1억 달러 정도를 송금해주기로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다라고 지금 폭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면은 경천 동지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검찰, 이 썩은 검찰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이죠. 이것을 검찰이 알고도 이재명 대표를 방북으로 엮어가지고 허위 증거들을 만들어서 구속을 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검찰의 주장은 그동안 뭡니까?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송금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구속을 계속해서 지금 그런 그 진술,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라는 것을 진술을 지금 받아내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폭로를 한 거죠. 쌍방울 회장가 나를 비밀 장소에 만나게 해줬다. 거기에 소주도 있었고 연어 회도 있었다. 그 피고인 간에 서로 진술 주작을 모의할 수 있도록 검찰이 주선을 해줬다. 그 과정에 수원지검장 출신의 고위 변호사가 선임도 하지 않았는데 와서 두세 번씩 만났다. 그리고 나를 회유 협박했다라는 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검찰 해체해야 돼. 이게 사실이면은 윤석열 정권 붕괴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왜냐면은 보세요, 이거. 국가정보원장이 수원지방검찰청 앞으로 3건의 비밀 문건을 배포를 합니다. 자, 압수수색이 왔던 거예요. 자, 국정원 서버를 전체를 압수수색을 할 수 없으니까 국정원이 자진해서 이 문건들을 제출을 한 겁니다. 제출을. 어디에? 수원지방검찰청에. 이 모든 이 문건에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방북의 대가로라는 거예요. 800만 달러가. 방북 대가로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라는 얘기 한 줄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 문건에. 무려 2년 동안에 추적 관찰해서요. 국정원 요원들이 보고서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뭐 첩보 단계도 아니고 그 첩보가 아니고 정보랍니다. 정보. 전원이나 첩보가 아니고 정보 단계까지 돼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생산된 문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검찰 이놈들 진짜 죽일 놈들 아닌가요, 이거? 자, 여기에 나오는 땡땡 96 땡땡은 여기에 국정원 협조자입니다. 국정원이 돈을 주고 쓰는 요원이에요. 국정원 직원은 아니고 어떤 프로젝트마다 국정원 돈을 투자해서 쓰는 어떤 비밀 협조자죠. 비밀 협조자. 이 사람의 방북 활동 결과 보고를 지금 문건이 있고 보면 이 사람의 또 이 협조자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부터는 협조자의 김성애라고 하는 북한의 거물입니다. 김성애는 누구냐면 북한 통일전선부입니다. 통일전선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죠. 거기에 책략실장입니다. 대단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회담을 성사시켰던 주역이에요. 이 사람이. 그때 베트남 회담을 성사시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단동에서 접촉 결과를 또 보고합니다. 김성애와 이 사람이 만났다는 이 요원이.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종결 계획을 발표합니다. 종결 계획. 그 협조자 이 프로젝트 안기부와 이게 국정원과 이 협조자의 이 프로젝트를 종결하겠다. 왜? 주가 조작에 투입됐다라는 것이 발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안부수라는 사람인데 이 안부수가 나노스 쌍방울의 계열사 나노스의 이사에 취임합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을 같이 개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국정원이 위험하잖아요. 앞으로 노출이 될 뻔했잖아. 비밀리에 북한과 이 안부수라는 사람을 국정원이 쓴 이유는 주가 조작을 하라고 쓴 게 아니고 북한의 이 김성애 이런 사람과 친해요. 아주 친하다고요. 친하니까 북한에서 공작을 하려고 했던 거죠. 대북 공작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쌍방울이 개입되면서 틀어진 겁니다. 틀어져요. 그래서 종결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이것들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원지검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제가 세부 내용을 한번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뉴스타파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북한 측 인사와 사전에 모의를 했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수익금도 북측과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 등이 담긴 국정원 비밀 문건을 입수했다. 모두 45건에 이르는 문건에는 쌍방울이 대북 사업 호재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국정원이 사전에 포착했고 그에 따른 대책까지 세웠던 사실도 들어있다. 김성태 회장의 대북 송금 목적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였다는 국정원 첩보는 경기도가 추진한 스마트팜 사업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로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지난 2년간의 검찰 수사 내용과 완전히 배치된다. 이죠.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북한을 활용한 건 김성태 회장은 그 북한의 광물 자원 사업이라든지 북한에서 내이 사업이라든지 태양광 산업 이런 겁니다. 주로 이제 대북의 그 광물 자원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은 쌍방울의 주가가 확 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자, 문건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정원은 2018년도부터 자, 아태평화교류협회입니다. 아태협의 안보수 회장과 이분은 일본에서 강제징용자들 유골 등 반환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북한과 친분을 쌓게 된 계기가 그겁니다. 북한에서 훌륭한 사업을 합니다 하면서 초청을 한번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서 여러 사업권들을 따왔다고 그럽니다. 대동강 뭐 막걸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대동강 맥주인가요? 그 사업하고 또 그 평양 냉면 옥류관 대남 사업권 등을 따와서 이제 유명했던 그런 분이죠. 안보수 회장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을 밀착 관리했다. 국정원은 경기도와 쌍방울이 각각 추진하는 대북 사업 전반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을 뿐 아니라 때로 북한 고위 인사들의 동향까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임무를 주기도 했다. 국정원이 안보수한테 요원으로 쓴 거예요. 돈을 주면서 관리를 했던 겁니다.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쌍방울과 경기도를 북한 측과 연결해준 안보수 아태협 회장은 국정원이 협조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안 회장은 국정원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북측 고위 인사들에게 명품 시계, 명품백, 달러화 등을 건넸고 자신이 파악한 정보를 국정원에 보고한 것으로 나온다. 쌍방울은 안보수의 북한 인맥을 등에 업고 북한 고위 인사들을 수시로 만났고 결국 대북 사업 협약까지 맺었다. 그런데 이 쌍방울이 이 안보수라는 사람이 몰래 국정원 몰래 쌍방울을 북한과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이 위험하다고 본 거예요. 국정원이 위험하다. 뭐 대북 사업은 몰래 해야 되잖아요. 몰래 해야 되는데 이 쌍방울이 알아버렸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 주가 조작 사건까지 국정원이 알아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안보수라는 사람과 더 이상 관계를 하지 못하겠다라 해서 종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자, 볼게요. 여기서 좀 볼게요. 그래서 이 종결 계획을 세웁니다. 표지고 좀 들어가 보면 협조자입니다. 안보수입니다. 협조자 주변 인물의 주가 조작 실행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정원 연루설 가능성이 제기되었는 바 무슨 결정에 종결코자 합니다.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답니다.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작을 하나하나 공작 사업이잖아요. 국정원으로 봐서는 무슨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종결코자 합니다. 이겁니다. 협조자는 안보수라는 사람은 1월 24일에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이사에 취임합니다. 나노스의 주가는 대북 사업 기대감이 반영되어서 1월 초 5,000원 선에서 9,000원까지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자, 국정원 직원 김 씨가 문건을 작성하기 2주 전인 2019년도 1월 17일 날 쌍방울 그룹은 중국 심양에서 북한 조선아시아 태평양위원회 아태위입니다. 아태위와 대북사업 협약식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북한과 독점적으로 자원개발 협약을 하는데 안 올라가겠어요? 북한에 매장되는 히토리오 등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사업은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가 맡았고
자, 현재는 거대 중지됐다고 합니다. 국정원 협조자인 안부수가 협약 엿새 뒤인 1월 24일에 나노스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도 포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죠. 이 안부수라는 사람이 배신 때린 거죠. 국정원 배신 때리고 쌍방울과 협작해서 나노스 이사로 취임하고 또 북한과 연결시켜주고 협약식을 체결하게 해준 거예요. 문건은 또 나노스가 주식시장에 대북 사업과 관련한 각종 호재 정보 등을 임의로 흘리면서 나노스 주가가 1월 초 5,000원에서 9,000원까지 수직 상승한 사실도 기재됐어요. 이 안부수라는 사람이 호재들을 흘렸답니다. 대북 관련 호재들을 이사니까 막 흘린 거예요. 이것도 협조자 안부수와의 국정원이 관계를 끄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종결을 했답니다. 이 공식 문건입니다. 이건 2급 비밀 문건이라고 하잖아요. 자, 볼게요. 안부수는 2018년 아태 평화국제대회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소개로 후원사로 참여한 쌍방울, 이때 처음으로 알게 됐대요.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소개로 이 안부수와 쌍방울이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월 24일 날 나노스 이사에 취임합니다. 그리고 1월 26일 날 이틀 있다가 쌍방울과 북한과 업무 협약이 되는 거예요. 자, 쌍방울과도 업무 협약이 됩니다. 나노스는 쌍방울 계열사로 삼성전자의 협력사였다. 최근 나노스의 주가는 그 안부수 이사의 취임 후에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까지 영입합니다. 그래서 대북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수직 상승하게 되는 거죠. 5,000원에서 9,000원까지 상승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김성태가 쌍방울 회장이죠. 이화영 부지사 및 이 안부수를 앞세운 주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향후 국정원 연루 의혹 제기 가능성 등 위험성을 고려해서 어떤 협의회를 개최했어요.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거죠.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의혹 제기 시 원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안부수와의 관계를 종결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이죠. 이게 완전히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거예요. 800만 달러가 요지는. 자, 핵심을 요약해보면 대북 송금,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대북 송금했는데 이게 검찰은 이거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다. 둘 다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주가 조작 대금으로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주가 조작 대금. 이 보고서가 총 45건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국정원이. 1년 6개월 동안에 작성한 거고 140쪽 분량. 이게 한 사람이 작성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은 12건, 이 최초 국정원 블랙위원 이 김모 씨입니다. 안부수라는 사람을 발탁한 사람, 이 사람이 12건을 작성합니다. 나머지 33건이죠. 33건은 다른 요원이 또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한 사람이 작성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2018년도 8월 달에 국정원 요원입니다. 국정원 직원인 김모 씨가 안부수를 발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서 북한과 이제 접촉을 하라고 시킨 거죠. 대북 접촉을 합니다. 북한의 정찰총국의 이호남 요원, 그 다음에 김성애 통일지원선부 실장입니다. 책략실장이 김성애, 박철 북한 아태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접촉합니다. 인맥이 있어요. 실제로 이 안부수라는 사람이 친하다고 하잖아요. 그 접촉을 활발히 하던 중에 이 안부수가 배신을 때립니다. 2018년 8월 말경에 볼까요? 이 안부수라는 사람이 배신을 때리는데 쌍방울과 안부수가 이제 알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2018년도 아태 평화국제대회가 열렸어요. 거기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소개로 이때 이제 참여했던 기업이 쌍방울입니다. 그래서 안부수와 쌍방울을 최초로 이화영이 소개시켜줘서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화영이 이때부터 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때 이제 그런데 이 안부수가 쌍방울과 만나서 짝짝꿍하게 된 겁니다. 독자적으로 짝짝꿍하게 된 거예요. 국정원 몰래 2018년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에 열렸던 12월 2일까지 이 중국 심양에서 이 안부수
그 국정원 협조자죠. 그 다음에 쌍방울 회장 김성태를 몰래 데리고 가서 이 북측 인사들과 소개를 시켜줘서 만나요. 김성애, 박철, 심양을 만납니다. 이 날이 중요한 거예요. 2018년 말에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북한과 쌍방울을 이 안보수가 최초로 연결시켜준 거죠. 이때가. 그래서 그리고 나서 2018년 협약식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협약식을 1월 24일 날 또 나노스 이사에 취임하게 됩니다. 자, 1월 2019년도죠. 이때는 한 해가 바뀌어서 2019년 1월 22일인가요? 1월 22일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2일에 이틀 있다가 나노스 이사에 취임하니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부수가 배신을 때린 거죠. 국정원 몰래. 이후 주가 조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 협약 사업을 통해서 정보들을 흘리며 주가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김영기 전 통일부 차관까지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북 사업이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확실하게 공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은 이 위험을 인지하고 국정원은 안보수의 종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도 1년 동안에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국정원은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1년 동안에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쌍방울과 북한의 이호남이죠. 이호남 간의 주가 조작, 공모, 사업 등 여러 공모한 증거 등이 공개가 됩니다. 그것도 좀 이따 볼게요. 자, 이건 공문서인데 보면 이게 이제 공문서에 국정원 문서에 나오는 내용, 여기 공문서 그대로 스캔된 겁니다. 북한의 정찰총국 대한민국의 국정원과 똑같은 데죠. 정찰총국의 이호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지난해 3월경에 김모입니다. 김모 씨에게 그 남한에 있는 또 다른 대북 사업가입니다. 이호남과 좀 친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쌍방울이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씩 전달하기로 했는데 전달할 건데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북한 선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남한의 국내 상품권은 낮은 할인율로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과 거의 진배 없는 거죠. 이 김모 씨 남한의 사업가는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 국내 민간 단체들의 대북 사업이 다 틀어질 것을 염려하며 거절을 했다고 그럽니다. 지난해 이 문건에 의하면은 지난해 쌍방울은 안부수입니다. 안부수 아태엽 회장 중개로 북한과 접촉하면서 대북 지원 자원개발 사업을 발표하고 북측과 사업권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계열사인 나노스 쌍방울 계열사죠. 지난해 1월 안부수 김영기 전 통일부 차관, 김영수 전 현대아산 본부장 등을 영입하고 자원개발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돼 있고 주가가 82% 상승했다. 이후에 북한과 협약서 체결하니까 주가가 상승하죠. 북한 민경련과 접촉하면서 대북 사업권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그리고 최근까지 북측과 물밑 접촉하면서 합의서 공개 체결식 등을 요청 중인 가운데 나노스 주식회사는 원래 대북 사업 강화를 통한 재투약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가리고 공개를 했던 것이죠. 국정원에서. 자, 여기 보면 안부남과 이호남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상세하게 나옵니다. 자, 국정원은 안부수 아태협 회장과 쌍방울 김성태 회장,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북한 인사 접촉을 면밀하게 체크했다. 국정원은 안부수 회장을 협조자로 발탁해서 대북 정보 수집에 동원했다.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던 2018년에 안부수는 통일전선부 김성애 전 청략실장과 연락이 되는 거의 유일한 대북 사업가였다. 그 당시 김성애는 북미 베트남 정상회담을 막후에서 실무 조연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사진을 찍을 정도의 실세였다. 그런 국정원은 김성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안부수에게 거액의 특수활동비까지 지급했다라는 얘기고요. 자, 계속해서 이호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국정원 문건 곳곳에서 북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이호남 또는 이호남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사실은 북한의 정찰총국의 요원입니다.
안부수와 김성태가 중국에서 북측 인사를 만날 때마다 어김없이 이혼함이 나옵니다. 자, 김성태는 법정에서 그가 2019년 7월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300만 달러로 조율했을 당시 북측의 협상 창구가 이혼함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이제 이혼함이라는 얘기죠. 자, 북한 정찰 총국 이혼함은 이건 공문서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국정원이 생산한 공문서입니다. 북한 정찰 총국 이혼함은 지난해 3월경 접촉 시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일부를 받기도 했다며 이런 얘기죠. 50억 달러 얘기, 50억 원 나옵니다. 이 얘기. 아까 나왔던 얘기하고 다 동일한 내용이니까 보시고요. 자, 민경련과 대북사업권, 북측의 사업 권리금으로 1억 불 지급을 약속했다라는 내용 나오죠. 1억 불이면 거의 1,300억 원입니다. 대북사업권을 갖는 대가로 1억 불 얘기가 나옵니다. 합의서에 서명을 했답니다. 공개 체결식을 추후에 하기로 협의했다. 방용철 쌍방울 대표는 북측의 태양광 발전, 내이 공장, 사업권 등을 요구했다라고 돼 있고 한 바 있으나 북한은 단천 자원개발단지 사업권이 핵심이라는 소문, 1월 달에 추가된 나노스의 신규 사업 목적과 일치하고 북한이 합의서 공개 체결식 개최를 계속 미루자 쌍방울 측은 평양 또는 제3국 개최를 촉구하는 사안을 북측에 전달했다. 국정원 문건에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쌍방울 그룹은 최근 동양 북측과 물밑 접촉을 지속하면서 합의서 공개 체결식을 요청 중인 가운데 금년 들어서는 사업 강행 의지도 표출했다. 방용철 대표 쌍방울 대표이사는 9월 이후에 세 차례 무단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북아태위에 최고급 말 안장을 선물하고 수출 금지에 저촉한다고 합니다. 통전부 주선으로 마카오에서 미상 임무를 접촉했다. 6월에는 북측과 계열사 주식회사 광림에 샘플 20개를 전달 계획을 협의했다. 현금으로 추정된다. 나노스는 지난해 신규 사업 목적 추가 후 후속 사업 계획을 발표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 대북 사업 강화를 통한 재도약을 선언했다. 실제는 사업을 안 할 거면서 이런 협약식을 주가 주작 띄우기 협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대북 합의서 공개 체결 시 급했던 쌍방울 최고급 말 안장 상납하고 통전부와 접촉했다. 자, 대북 사업권 김모 씨가 국정원 문건 속 내 발언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김모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혼함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절친이고 그때 내가 이혼함을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이혼함을 만나고 온 우리 회사 직원이 국정원 문건 내용과 같은 제안을 듣고 와서 나한테 보고했다. 이후에 내가 이혼함의 제안을 욕하다시피 하며 거절한 것도 사실이며 이혼함이 내게 쌍방울을 소개해주겠다고 한 것도 사실이다라면서 중요한 내용 같아서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을 모두 적어서 통일부에 보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혼함이 혼자 지어내 말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북측과 주가 조작 혹은 주가 부양을 위해 모종의 뒷거래를 했다는 국정원 문건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내용인데 정말로 충격적이죠. 또 다른 국내에 있는 대북 사업가가 그렇게 국정원 문건 속에 내 발언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기자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진짜로 심각한 거죠.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자, 검찰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이 문건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45건의 문건들을 다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에서 이 45건의 문건을 다 받아가지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 조작의 대금일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돈을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금이라고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압박하고 진술 회유하고 또 김성태와 몰래 만나게 해주는 거죠. 검사 방에서 몰래 만나게 해주고 연어회도 사주고 소주도 사주면서 아예 고의 전관까지 투입하면서 회유를 했던 거죠. 진술 조작을 모의를 했던 것이고 회유를 했던 겁니다. 이런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정말로 큰일입니다. 이게 사실이면은 이건 상상하기도 싫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생긴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정원이 정보도 분리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2년 내내 추적 관찰을 했던 겁니다. 한 사람의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게. 이 45건의 문건 중 한 사람이 쓴 건 12건이에요, 최초. 김모 블랙 요원이 쓴 건 12건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요원들이 번갈아 가며 쓴 겁니다. 추적 관찰하면서. 처음에는 첩보들을 수집하고, 첩보들을, 정보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정말로 대단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보도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알아야 되고, 널리 퍼뜨려야 됩니다. 많이 공유를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 댓글도 많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시원하게 이 검찰을 향해서 한번 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비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